안녕하세요. 오늘은 5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 3분기 테슬라 실적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2023년 3분기부터의 실적 역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굵직굵직한 거,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당시 주가의 큰 변동성을 실적 시즌 때 보여줬었던 포인트들을 핵심 위주로 한번 좀 골라서 여러분들께 공유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이 이제 22번째 맞이하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 때 각 분기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들 있잖아요. 실적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가이던스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그 중에 한두 개가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기의 모습과 그 유사한 형태로 이번에 2025년 3분기도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형태로, 그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꽤 재미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2023년도 3분기로 가볼게요. 와, 벌써 2년 전이네요. 자, 2023년도와 2023년 3분기와 4분기는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였느냐? 제가 2025년 2분기 테슬라 실적 시즌 전에 영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2023년 3분기와 4분기 때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근데 거의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였느냐? 자,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를 하는데 완전히 우울감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러니까 왜 나왔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버벅대고 저렇게 우울하게 마치 회사가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저런 뉘앙스로, 저런 톤앤맨으로 이야기를 왜 하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할 바야지, 아니 그 나오지를 말지, 막 이런 이야기, 그런 비난이 있었던 2023년 3분기와 4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이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뭐 가이던스 때 일론이 너무나 우울감 있게 너무 버벅대가지고 당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가이던스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2023년 3분기, 4분기 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연고점 대비해가지고 테슬라가 평균 47%의 폭락을 매년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연말에 무조건 $700, $800를 가야지 내년에 가장 낙폭이 낮았던 때가 35% 연고점 대비 폭락이었거든요. 그걸 맞는다 하더라도 $600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 그러면 또 $300, $200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상장한 이래로 연고점 대비해서 그런 폭락의 역사를 쉬지 않고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이제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가 한참 올라가 줘야지 이제 안전마진이 생기는 것인데 2023년도 3분기, 4분기가 거의 폭망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024년 4월 달에 $138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가 2025년 2분기 때 그대로 재현이 됐다. 아시잖아요. 전 분기 때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일론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굳이 가이던스 때 왜 하지? 주가가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런 또 이야기들 우리가 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도 3분기와 4분기였다. 자, 그런데 제 뒤에 여기 이제 제 자서전이 있죠. 자서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테슬라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었죠. 2018년도인가 이제 모델 3의 양산에 너무나 문제가 생기고 적자에 막 시달려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애플에 이제 사실은 구원의 손길을 구원을 요청을 했었었죠. 그래서 사과라고 애플에서 인수를 해주세요. 막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 그 당시에 그때도 일론이 가이던스 발표를 했었는데 그 가이던스를 너무나 가기 싫어서 자서전에 나옵니다.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론이 안 나가겠다고. 나 가이던스 하기 싫어. 그래서 당시에 최고 이제 임원이, 고위 임원이 일론을 그 책상 밑에 있는 일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가이던스 현장에 데려가 가지고 요렇게 멘트를 날려. 일론은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멘트를 그렇게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해라고 하고 이제 그 멘트만 날리고 바로 이제 가이던스를 끝내고 이제 물러났었던 그런 흑역사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가이던스 때 일론의 어떤 심리 상태. 왜냐하면 자서전에서 본인 스스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었고, 야스버그 증후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로 뭐 멘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신 분열적인 증상이 일론이 뭐 천재들이 가지는 그런 습성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메커니즘. 이제 뇌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그 부분이 2023년 3분기, 4분기 때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래서 정말 우울했던 가이던스였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이던스 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왜 저렇게 우울하게 얘기를 하지?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 두고, 실적 시즌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4년 1분기로 가볼게요. 자, 1분기 때도 실적이 거의 폭망의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2025년도에는 모델 Y 주니퍼 양산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을 했죠. 뭐 생산을 많이 안 하니까. 2024년 1분기 때는 뭐가 있었냐? 모델 3 지금 하이랜드 있죠. 그 역시도 양산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모델 3 기존 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만 대가 채 나오지 않는 2024년 1분기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어요. 실적 발표 때. 자, 그런데 주가가 컨센서스가 미스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갑자기 프리에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죠. 애프터마켓에서 튀어오릅니다. 5%, 6%가 튀어올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제 재무제표 발표를 할 때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그 뒤에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뭐가 나왔느냐? 로보택시 지도 있죠. 지금 이제 이미 깔려가지고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로보택시의 그 지도 앱이 2024년 1분기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PPT장 뒤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로보택시가 이제는 현실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일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장표 두세 장이었거든요. 그 두세 장으로 완전히 말아 올렸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 시즌의 결과가 어떻든 말든 나 이제 무조건 매수 들어가겠어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했었던 2024년 1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뒤로 바닥을 찍었었죠, 사실은. 4월 달에 138달러. 그 뒤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후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024년 2분기로 갑니다. 자, 그때, 이제 1분기 때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추세였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FSD 버전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또 일론이 또 FSD Shining Bright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또 더 가속화 시켜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도 총리였죠. 인도 총리와의 만남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도 방문도 했었었고, 그래서 17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한껏 주면서 2024년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가이던스 때 기대감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게 우리가 가이던스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너무나 안 좋게 나오면, 이제 2024년 1분기는 예외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은 가이던스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2024년 2분기 때, 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량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44만 대가 넘게 나왔고, 그때 IRA에 대한 혜택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그때 IRA가 폐지가 되는 이야기가 이번에 보조금 폐지처럼,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몰렸어요. 그래서 44만 대를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되게 잘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이 하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테슬라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는데, 뭐 구조조정 단행해봤자 얼마 비용이 들어가겠어 했었는데, 자그마치 2024년 2분기 때 8천억 원에 다다르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나왔어요. 그것을 기관도 예상을 못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8천억이 빠지는 순간에 기대를 했었던 EPS의 비트가 오히려 미스가 나면서 실망감이 완전히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때문에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는 힘을 얻지 못하고 이제 빠졌었던 2024년 2분기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 얻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인도량 예측은 제가 정말 세계에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인도량 예측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25년 1분기, 2분기, 이번에 3분기도 거의 큰 오차범위 없이 다 이제 맞췄는데,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예상을 빗나가는 실적의 미스가 나왔죠. 근데 이제 8천억이 없었다라면 제 예측이 거의 적중을 했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와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틀린 것이었는데, 이런 돌발 변수들이 실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기관들도 테슬라가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실적 때는 그 결과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을 우리는 2024년 2분기 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도 미리 정산이 돼가지고 빠져나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분기에 어떻게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여전히 참 의아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났었던,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었던 2024년 2분기였다. 자, 2024년 3분기로 갑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3분기에 비교가 직접 되는 분기인데, 인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46만 대가 원래는 48만 대까지 기다려 했다가 안 나왔고, 특히 에너지 사업이 6.9GWh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260달러에서 210달러로 거의 실적 이제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거의 15% 이상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실적을 맞이합니다. 근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인도량과 에너지가 그렇게 뭐 소소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는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19.8%의 영업 마진이 나오면서 0.62달러의 컨센을 0.72달러로 이게 15% 가까운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비트와 서프라이즈의 기준점을 15% 이상으로 보는데 15%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때 계속 미스만 해왔었다. 그래서 테슬라는 무조건 미스야. 그 공식에서 이게 비트도 아니고 뭐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도 아니고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애프터마켓부터 8% 그리고 본장 시장에서 22%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에서 빠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5년 동안 제가 테슬라 투자하면서 당일날 20%의 주가 폭등은 2020년도 때 정말 변동성이 클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2024년 3분기 때의 실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특히 거의 모든 지표들이, 숫자들이 이익 구조부터 해가지고 뭐 19.8% 오퍼레이팅 마진이 났기 때문에 이미 이익 구조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도 그 커버가 됐고, 그때 FX 구조도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카펙스부터 해가지고 그 숫자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재무제표성에 분포가 되었었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멋진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바로 20%의 상승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시사점으로 말이죠. 지금 실적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 고리타분한 게 무슨 실적 얘기야, 과거 이야기인데, 미래 프리미엄이 중요하고, 미래 사업이 중요하지. 이것은 절대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있고, 15% 서프라이즈 하는데 20% 폭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는 실적이 정말 테슬라가 잘 나오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지만 역시 테슬라 역시도 실적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2024년 3분기 때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2024년 4분기로 갑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 때 실적이 좋은 것을 2024년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들, 왜냐하면 이게 지표가 숫자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2024년 4분기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4년도 4분기 때는 미 대선까지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정치 테마주처럼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테슬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물론 주가가 488달러까지 갔었죠. 그런데 인도량도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강하기 때문에 50만 대를 뚫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게는 52만 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에너지 사업이 6.9GW의 전 분기, 3분기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같이 오면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 488달러까지 갔었는데, 안타깝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9만 5천 대로 50만 대가 나와버리지 않았어요. 50만 대가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인도량 발표 때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시작 발표 때도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 그 뒤로 210달러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단초를 제공했었던 것이 2024년 4분기였습니다. 왜냐? 2024년 3분기 때 갭 상승을 했었거든요. 20%. 근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갭 상승이 있었는데 2024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때 그 갭을 매우로 내려가는.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정직한 주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실적으로 올렸는데 갭 상승을.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갭을 매우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2024년 4분기의 실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음에도 그래도 주가는 그 당시에 방어를 했었던 게 그때 이제 수출하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제 거의 이제 언슈퍼바이즈드에 가까운 자율주행으로 차들이 주차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면서 테슬라가 치트키처럼 그렇게 씁니다.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좀 아쉬울 때 뭔가 포장을 되게 잘해요. 요새는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지도 앱을 띄우고 이번에 이제 4분기 때는 로보택시의 그 동영상, 그러니까 청첩장으로 운전자가 없이 가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방어를 하는 그런 테슬라의 실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25년 1분기로 갈게요. 자, 1분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역시도 실적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왜냐? 주니퍼가 생산이 안 되고 판매가 적어지니까 실적이 0.17달러에 사실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죠. 자,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방어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일론이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도지의 수장으로 그때 이제 개혁을 단행을 했었죠. 지금 공무원 사회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도지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그때 뭐 100조에 가까운 어떤 비용 절감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냈다. 그런 뭐 칭송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야, 너 이러다가 테슬라 그러면 경영 언제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고 가이던스 때 맨 먼저 멘트를 뭘로 날렸느냐? 나 이제 수장 자리 그만하고 이제 테슬라로 돌아갈게. 라는 멘트를 날린다.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흐름이. 일론의 가이던스 시작 전에 그냥 인트로 때 그 멘트를 날리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0.27달러가 나왔지만 주가는 오름으로 마감을 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일론의 입김이 여전히 세구나. 일론의 가이던스가 실적도 중요한데 역시 일론의 가이던스 역시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다. 그래서 일론이 컴백 투 테슬라 헤드쿼터.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그냥 뭐 그 당시에 실적이 얼마였던 실적이 미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것이 2025년 1분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2025년 2분기 바로 직전 분기 때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를 못했죠. 그리고 일론이 2025년 2분기 때는 2023년도 3분기, 4분기 때의 그 우울감 가득한 모두가, 물론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테슬라가 2026년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이야 라고, 뭐 그 얘기 던지는 순간 바로 주가가 거의 10% 가깝게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때 일론이 너무나 좀,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 방어에는 너무나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그랬었던 2025년 3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2025년 3분기 때 실적 결과는 어떨까? 저는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430달러의 주가를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실적 시즌 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들을 전부 다 한 방에 다 터뜨려 줄 것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4년 1분기 때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뭐 0.5달러로 0.51달러 지금 컨센서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1달러, 뭐 0.2달러, 그러니까 컨센보다 반토막 수준이 나는,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EPS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4년 1분기처럼 EPS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바로 튀어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YL의 어떤 지금 판매 증가, 그리고 특히 지금 달의 첫 주에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33% 전동기들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공장에서 램프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4% 5%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뜻은 일단은 실적 발표 전까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들을 킵해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완전히 충격을 받을 만큼의 어떤 미스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가이던스 때 지금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2024년 3분기, 4분기, 2025년 2분기와 같은 우울감 가득한 좀 비판적인, 부정적인 스탠스의 가이던스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적 발표 전에 조금 더 비중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비중을 그렇게 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2년 동안의 테슬라의 실적의 역사, 각 분기마다 굵직굵직한 핵심을 오늘 여러분들께 담아서 공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